네, 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3일이고요. 지금 4시가 다 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이제 뉴스가 유성기업, 민노총산하 유성기업 노조의 그 임원 집단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오늘은 그 방송사들의 보도, 이 사건 보도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22일이었습니다. 22일 날 사건이 일어났었고, 26일 오후부터 이제 인터넷상에서 관련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27일 오전에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여러 일간지들이 이 사건, 이 폭행 사건과 경찰의 무기력한 그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27일부터. 그리고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공분을 사고 이렇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 29일에 와서 이 유성기업 노조가 공식 사과를 했고요. 물론 그 공식 사과의 내용은 사과보다는 자신들의 입장, 그 폭행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다. 그 폭행이 우발적이었고 1시간가량 이어진 것이 아니라 뭐 1, 2분에 불과했다. 라는 내용,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29일 날 가졌습니다. 그 기자회견이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30일 회사 측은 그 노조 측의 입장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고 관련된 녹취 파일을 30일 날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녹취 파일에는 당시 폭행 사건 현장이 굉장히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그 전날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했던 그 노조의 주장을 완전히 이제 뒤집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 사건의 경과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화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파 3사, KBS, 그리고 MBC, SBS의 그 메인 뉴스 프로그램, 그리고 JTBC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처음 이제 27일부터 26일부터 인터넷상에 뉴스가 막 올라왔었고 27일 오전부터 거의 뭐 하루 종일 모든 일간지들이 다 이렇게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7일 당일날 4개 방송사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자, 28일에는 4개 방송사 중에 MBC 뉴스데스크와 SBS 8시 뉴스가 보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MBC 뉴스는 12번째 뉴스로, SBS 8시 뉴스는 18번째 뉴스로 굉장히 이제 후반부에 배치를 했죠. 자, 그리고 29일 날 노조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 MBC를 제외한 SBS, KBS, 그리고 JTBC가 보도를 합니다. 근데 그 보도 내용은 29일 있었던 그 기자회견에서 그 노조 측이 주장한 내용을 굉장히 대변하는 듯한 내용으로 29일 날 이 3개 방송사가 보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29일 다음날 30일 날 그 반박하는 내용의 그 보도자료가 회사 측에 의해서 내보내졌는데 또 그 회사 측의 내용을 전달하는 또 뉴스 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송사들의 그 보도 행태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민노총에 굉장히 좀 편향되어 있고 이게 당사자가 있는데 좀 한쪽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좀 공정성을 잃은 그러한 보도 행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일 날 이 뉴스를 처음 보도했던 곳이 MBC 뉴스데스크와 SBS 8시 뉴스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후반부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MBC 뉴스데스크는 제목을 8년 노사 갈등의 폭력 사태까지 경찰 수사 착수 라는 이런 제목을 달았고 뭐 폭행이 있었던 사실, 회사 주장, 노조 주장 이렇게 실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뒤를 보면은
회사 측의 노조 탄압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 부품을 만드는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노조가 파업하자 노조원 27명을 해고했습니다. 또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유시영 회장이 1년 2개월간의 징역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8년간 이어진 첨예한 노사 갈등이 폭력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8년 동안 예, 노조 파괴 시나리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편향적인 단어죠. 네, 이런 단어를 쓰고 8년 동안 노조 파괴 시나리오, 노조 탄압에 의해서 이런 폭행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8년 동안 노조 측이 행한 그런 폭행, 감금,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재물 손괴 행위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SBS 8시 뉴스를 보시면 18번째 뉴스로 보도를 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노조원 임원 폭행 논란. 8년 해묵은 노사 갈등 폭발. 자, 보시면 노조원 임원 폭행인데 논란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임원 폭행은 논란이 아니라 사실이죠.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까지 다 확인했던 임원 폭행, 그냥 노조원 임원 폭행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굳이 임원 폭행 논란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자가 리포트하기 전에 그 여자 앵커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한 회사 임원이 노조원에게 폭행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 벌써 8년 동안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이 회사의 속사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굉장히 여러 명, 10명이 넘는 노조원에 의한 집단 폭행이었는데요. 그 사실을 논란이라는 표현으로 좀 축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8년에 이르는 노사 갈등과 그 속사정을 강조함으로써 이번 폭행 사건을 마치 이유 있는 폭행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듯한 이런 멘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진 기자의 리포트에서 어떻게 기자가 표현을 하냐면 여기는 충남 아산 유성기업 본관입니다. 2층 사장실 바닥과 벽면 등에 혈흔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이 회사 김모 상무가 노조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곳입니다. 예, 폭행당한 곳이죠. 폭행당했다라고 주장한 곳이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사실인데, 사실로 확인된 것인데, 굳이 며칠 지나서 이미 사실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28일을 보도하면서도 이것을 논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폭행당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좀, 이런 단어 선택을 보면은 이 보도하는 어떤 기자나 이 이 프로그램의 어떤 의도성이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11월 29일을 가면요. 이날은 유성기업 노조의 공식 사과 기자회견이 나온 날이었죠. 이날 그동안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았던 KBS, JTBC가 처음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SBS도 함께 보도를 했고요. 그렇지만 모두 뉴스 후반부에 이렇게 배치되어서 단신처럼 짧게 이제 언급되는데요. 자, 29일 날 SBS 8시 뉴스는 16번째 뉴스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그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사측의 이번 폭행 사태가 회사 측의 노조 파괴 행위가 근본 원인이다, 근본 문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 노조 측의 주장이 이 보도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돼서 실립니다. 전체적인 뉴스 분량에서 노조 측을 대변하는 그 인터뷰를 2건이나 실었는데요. 반대로 피해를 당한 이 회사 측의 인터뷰는 전혀 인터뷰를 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기자의 멘트로 짚고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금속노조 부위원장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용역 깡패를 동원한 폭행, 징계, 해고, 고소, 고발, 조합원들의 일상까지 카메라로 밀착해서 감시하는 정말 인권을 유리하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사측을 말하는 거죠. 사측에 의해서 수없이 자행됐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주장한 깡패를 동원한 폭행은 실제 법원에서 사측에서는 무혐의 처분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도 없이 그대로 인터뷰 내용을 내보내는 것은 기자가 자기 어떤 사실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을 어떤 사측의 무시무시한 어떤 노조 탄압이 낳은 어쩔 수 없는 폭행 사건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듯한 그런 멘트가 이어지는데, 자, 하지만 폭행은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기인했다고 밝혔습니다. 6년간 임단협은 결렬됐고 사측이 교섭에도 나서지 않아 조합원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달한 것이 불상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보도에서 그 회사 측 입장을 전하는 인터뷰는 전혀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실제 그 폭력 상황이 1, 2분 만에 종료됐다는 노조 측 주장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보도가 있었던 그 다음 30일 날 회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그 노조 측 주장을 뒤집었지만 SBS는 이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공정성을 잃은 거죠. 일방 당사자의 어떤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를 했으면 그 다음날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면 보도를 하는 게 어떤 균형에 맞는 그런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SBS의 보도는 전혀 균형을 상실한 굉장히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이런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KBS 뉴스9 29일 날 이 사건을 17번째 뉴스로 보도한 게 전부고요. 거의 단신 처리해서 제가 뭐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KBS 공영노조가 29일 날 성명을 냈는데요. 공영노조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유성기업 임원이 폭행당하고 피가 낭자한 현장 동영상이 널리 유포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간판 뉴스인 KBS 뉴스9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가까운 현재까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공영노조는 KBS 뉴스9은 기업의 갑질이라면 시시콜콜 보도하면서 민주노총의 폭행 사태는 왜 보도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또 KBS 사장과 간부들이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JTBC를 한번 보시면, JTBC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은 그 8시에 이제 방송되는 뉴스룸이죠. 29일 날 이 사건을 23번째 뉴스로 다룬 것이 유일한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29일 날 그 당일 날 있었던 그 노조 측의 사과, 그리고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을 전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기자의 멘트를 보시면, 하지만 회사 주장과 달리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시간 동안 폭행했다는 것도 부풀려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은 8년째 노사 활동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 와중에 회사는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고, 이 때문에 회장이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달부터 다시 임금 협상이 결렬돼 파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노조 측 주장만 보도했습니다. 노조 파괴 공작이라는 표현도 지극히 노조 편향적인 이런 표현이죠. 노조 파괴 공작이다. 네. 그동안 그 8년 동안 이 노조가 행한 여러 가지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JTBC도 29일 날 이렇게 노조 측 기자회견에 바탕한 보도는 했지만, 그 다음날 녹취록을 공개한 사측의 입장을 전하는 보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공평하지 않고요. 민노총, 노조에 편향된 보도 행태가 이번 그 방송사들의 이 사건 보도에서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언론 그 일간지나 인터넷상에서는 많은 화제가 됐지만 방송사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방송사가 지금 어느 입장에 서 있고 어떤 입장을 더욱더 대변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